안녕하세요. 텍스세미나 핵심 알기 좋은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자동차는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제품이다 보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엄격한 양산 부품 승인 절차인 PPAP (Production Part Approval Process를)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이번 구해저 매니팩처링에서는 3D 프린터 리딩 기업인 스트라타시스의 3D 프린터가 실제 자동차 생산 현장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전통적으로 80년대 후반부터 우리 현대자동차도 3D 프린팅 가지고 프로토타이핑에 엄청나게 적용되어 왔고, 이 근래에는 이제 지그 픽스처 용도로 해갖고 생산 현장 쪽에도 생산 제조 라인 쪽에도 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대량 생산 공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개발 프로세스가 매우 상세하고 세분화되어 있고 많은 점검 포인트들이 있어서 3D 프린팅이 쉽게 이쪽에 접목될 수 없어요. 생산에. 대량 생산에 부품으로 쓰이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첫 PPAP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PPAP? 아니요. PPAP라고 하는 이제 자동차 부품 생산 승인 프로세스를 밟아야지만 자동차 부품으로 쓸 수 있어요. 아무래도 자동차라는 게 이제 인간의 생명하고도 직결되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재료의 선정부터 개발 과정, 그 다음에 검증 과정, 그 다음에 출하 과정까지 이거를 문서화시킨 게 PPAP입니다. 이제 PPAP이란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Production Part Approval Process로 자동차 산업에 표준화된 문서 활동이에요. 여기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 가운데 자동차 업계에 근무하고 계시면 이 PPAP이 얼마나 이제 힘들고 어려운 문서 과정이라는 거 알 겁니다. 네. 한 이만한 책이 나옵니다. 재료부터 해갖고 이제 끝까지. 네. 그리고 이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뀌면 다시 또 이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간소화돼서 프로세스, 바뀐 프로세스에 대해서 하면 되겠지만요. 그러므로 이제 4M이라고 불리는 항목의 변동이 없어야 돼요. 4M이 뭘까요? Man, Machine, Method, Material입니다. 이 부품을 생산하는 장비, 방법, 재료, 작업자에 대한 제품 개발에서 생산까지의 품질 활동과 제작 조건에 대한 모든 사항이 명확히 문서화되어 있는 이 PPAP 절차에 따라서 생산돼야 되고, 매우 까다로워요. 이걸 만족한다라는 것 자체가 3D 프린팅으로는 쉽지 않죠. 네. 근데 미국의 로슈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PPAP 파트를 당사의 기술로 접목함으로써 자동차 부품 최초로 PPAP 양산 부품을 생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이 생산 라인에 뭐 이렇게 쓰이려면 단순하게 괜찮네 합시다가 아니네요. 절대 그럴 수 이런 없습니다.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 거네. 네. 이런 과정이 2년에서 5년 걸리죠. 자동차 한 대가 여전히 나오는데 한 5년의 시간이 걸리고, 마이너 이제 뭐 헤드램프를 바꾼다거나 테일램프를 바꾸는 이 마이너 체인지는 1년마다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런 과정이 항상 있습니다. 생명을 담보하는 거니까요. 아마 이제 항공은 이거보다 더 복잡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이제 로슈사에서 한 그 PPAP 사례, 파트 사례를 좀 보시면. 로슈사는 뭘 만드는 회사입니까? 미국에 있는 자동차 OEM에서 나온 차를 또 투닝해서 고객 맞춤형으로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지금 여기 이제 자동차 개발 그 제조 라인이 있죠. 지금 이제 로슈사에서 많은 투닝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외관부터 이제 안쪽에 있는 엔진 투닝까지 이런 것들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매니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발달한 시장입니다. 보기만 해도 멋있네요. 영상 보면. 약간 이제 다 픽업 트럭은 무조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워너비잖아요. 남자의 로망일 수도 있어요. F150 뭐 이런 것들은 다들 원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닌데 미국에서 바로 이런 이제 앞에 카메라를 다는 이런 마운트. 나오기 전에 이런 게 없었는데 이런 튜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3D 프린팅을 통해서 만든 거죠. 정말 이 로시라님 회사도 뭔가 이게 튜닝해서 맞춤형을 해야 되니까 애자일하게 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애자일한 거. 그럴 때 3D 프린팅이 딱 적합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게 필요해서 또 했던 거고요. 마침 저희가 이걸 출시할 때 이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한 파트를 가지고 바로 생산해서 펑셔널하게도 같이 검증을 다 했습니다. 보통 자동차 파트들이 이 터프니스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그 센서를 공급할 때 그때 겨울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어디로 보냈냐면 그쪽 노르웨이 그쪽 있잖아요. 그쪽에 차를 보내갖고 뭐
얼음이 오는데 1m 오는 호수에서 네. 이 겨울 윈터 테스트를 한대요. 그리고 또 여름에는 저쪽 어디 뭐 아리조나가 뭐 한 뭐 50도, 60도 되는 네. 그쪽에 차를 보내서 테스트 하는데 그만큼 이 냉각이라든가 네. 히트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그런 파트들을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PA11로 만든 파트는 이 환경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러한 그 문제 하시한 환경에서 전 문제 네. 없이 테스트를 또 성공해서 굉장히 만족을 했던 그런 사례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첫 발판이 돼서 자동차도 좀 맞춤형으로 생산할 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급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생산하진 않아요. 제가 그렇죠. 자동차 쪽에 있을 때 아반떼는 70만 대 생산하고요. 네. 스포티지는 한 30만 대 생산해요. 역시 많이 생산합니다. 3D 프린팅으로 보면. 그런데 고급 브랜드, 뭐 제네시스나 이런 건 몇만 대 생산하거든요. 이런 쪽엔 3D 프린팅이 접목할 만한 네. 합니다. 피펫으로 적용돼서요. 세상의 어떤 이렇게 산업이나 제품들이 창의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다변화될수록 네. 3D 프린터 산업은 같이 발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여기 보시면은 그 굉장히 큰 장비가 저희 FDM 중에 가장 큰 사이즈가 900에 600, 900대는 이런 의자를 만들 수 있는 재료 이런 그 장비인데요. 그 장비가 거의 7대 이상 있고 좀 작은 장비 다 있죠. 이 방식 다 FDM 방식인데요. 멀리 있는 요 그림이 이게 다 이건 재료입니다. 실제 기업의 현장입니까? 실제 현장입니다. 오. 현장이고요. 여기는 이제 미국에 있는 GM 회사입니다. 네. 원래는 이 회사에서 다른 메이커의 어떤 디자인 쪽으로 포커스 맞췄다가 점점 이분들이 생산 기술 쪽으로 점점 이제 바꿔주는 거죠. 어떤 디자인이나 시제품보다는 지구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 장비를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미 구축되어 있는데 추가로 이분들이 장비를 아까 큰 장비를 20대를 구매합니다. 20대를 구매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거의 툴링이나 지그나 픽스처나 아니면 로봇의 그리퍼 용도로 쓰기 위해서 장비를 도입했는데요. 그 중에 8대는 생산 기술 쪽에서 미리 한번 라인을 한번 미리 돌려보는 거죠. 네, 시제품을 네. C 라인을 돌려보는 때 쓰이는 거고 나머지 12대는 전기차나 트럭에 대한 대형 사이즈 공장에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쓰고 있는가 보시면은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이 금속 그 프레임을 옮겨주는 하나의 그 라이저라고 하는 네. 이제 그 컨베어인데요. 오케이. 요것들이 기존에는 금속 쇠로 했대요. 어. 쇠로 했다가 무겁네 해서 알루미늄 바꿨죠. 알루미늄 바꿨는데 문제는 알루미늄 용접 부위가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금속을 했을 때는 무게가 42kg였고요. 알루미늄에서 급격히 줄었죠. 17.5kg로. 네네. 근데 웰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AS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이 부분을 3D 프린팅 재료로 바꿉니다. 그래서 나일론 튜브에 카본 있는 재료로 바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무게가 12kg대로 급격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은 여기 있는 프레임 쪽은 지금 나일론 튜브 카본 되는 거고 요 끝단에 제품을 잡아주는 부위는 아까 어떤 마모나 정밀도 필요한 부분 금속 재료 그대로 쓴다 그랬죠. 네네네. 요 부분은 금속 재료 그대로 쓰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라이저 요 부분만 이제 그 3D 프린팅 제품으로 바꾸죠. 그렇다면 요 자체의 무게가 가벼워지면 여기 제품의 무게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납기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성공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실제 여기 보신 것처럼 원형 쳐놨는데 여기 있는 요 부분이 경량화도 하면서 3D 프린터로 이제 출력된 그런 이제 라이저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요건 이제 공장 안에서 자동화할 때 기존에 이제 금속으로 가공됐던 것을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경량화나 납기나 비용을 좀 단축한. 그러니까 컨베이어벨트에서 이제 이거 이동하는 이것이 가벼워지니까 더 많은 무게까지 커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생산성이 훨씬 올라가겠네요. 또 이제 움직이는 속도도 더 빨리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 네, 무게를 가볍게 하면서. 네. 당연히 만드는 것도 빨리빨리 만들 수 네. 있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컨베이어벨트 위에 올라가는 것보다 거의 매달려서 네. 움직이잖아요. 네. 매달려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지구의 그 경량화가 아주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GM에서는 이것이 이게 딱 계산기 두들겨보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네. 도입한 거네요. 그래서 지금 GM 같은 경우는 시제품 쪽에 거의 투자 안 하고 있어요. 3D 프린터를. 아하. 거의 대부분 이제 지구 용도로 이제 장비가 점점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요건 이제 뒤에 자동차 보시면 이제 뒷바퀴 쪽인데요. 그걸 접어주는 이제 해밍 툴인데 기존에 알루미늄 쓰던 것을 지금 이제 ABS, 지금 이제 ABS의 내구성 재질인 게 ASA라는 그 재질인데요. 그걸 해서 이제 경량화를 시키고 비용도 거의 10분의 1로 기존에는 한 12주 정도 걸리던 것을 2주 만에 만들었고요. 비용도 거의 10분의 1로 이제 세이브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BMW 사례인데요.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기존에는 이런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죠. 좀 무겁기도 하고 거의 그냥 직각으로 돼 있죠. 잡았을 때 손목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인체공학적으로 만들 수 있게 또 이제 가운데 속을 비워서 좀 가볍게 만든 이제 엠블럼을 맞춰주기 위한 지그입니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요것도 이제 이거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사실은 이거는 국내 현대차에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CNC 가공하던 것보다는 좀 가볍게. 지금은 이제 엠블럼이 간단히 작게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랜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게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랜저 굉장히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지그가 굉장히 커지고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좀 경량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작업자가 굉장히 피곤함을 느껴요. 네. 그래서 이걸 3D 프린터로 출력하게 되면 좀 가볍게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작업 근로자들도 가벼우니까 좋은 거고 또 네. 이제 자동차 같은데 이제 뭔가 기스가 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또 애자일하게 또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내가 필요한 지그를 바로바로 네. 필요한 것들을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특히 자동차 공장 그런 데서는 굉장히 선호하겠네요, 이거를.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 처음에 그 현대자동차나 이런 자동차 회사에서는 현장에 적용하려면 굉장히 보수적이죠. 기존에 있던 방식도 뭐 아무 문제 네. 잘 쓰고 있는데 꼭 써야 되는 거예서 음. 보통 보면은 거의 대부분 초기에는 부정적이세요. 네. 꼭 써야 되는가? 근데 실제로 써보시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렇다면 현장에서부터 그분들이 하나의 제안을 하는 거죠. 이걸 좀 바꾸면 좋겠다 이렇게 하자. 그렇지.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맨날 무거운 거 들고 네. 기스날까 조심하면서 하는 것보다 네. 그런 염려도 없이 가볍고 얼마 좋아. 네. 네. 또 이제 그래서 지금 거꾸로 그분들이 오히려 더 개선을 하는 이제 그렇게 굉장히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피드백이 올라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생산 기술 쪽에서는 개발실에서 주는 것보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작업자단에서 올라오는 게 훨씬 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 통해서 어떤 지그나 이런 개선 사항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BMW 사람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BMW는 우리나라 현차보다 훨씬 네. 이전에 훨씬 이런 이전이죠. 식으로 네, 네, 네. 한 몇 년 전에 거의 한 1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예, 와우. 많이 사용돼 왔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현대차에서도 BMW는 그런 이런 벤츠나 그런 사례를 보고 굉장히 많이 따라하는 네. 그런 추세가 되겠죠. 3D 프린터로 가벼운 지그나 부품을 바로 만들 수 있기에 현장 근로자가 자연스럽게 참여하여 제조 공정 개선을 이룰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네. 기존에 쓰던 아까 알루미늄 지그나 뭐 픽서로 했는데 그런 것도 만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네. 현장에서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 네. 있었던 네. 현장에 있는 분들이 3D 프린터 금방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 해가지고 금방 새로운 걸 또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네. 그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이제 BMW 사례인데요. 여기 네. 그 작업하시는 분이 네. 엄지척하고 계신데 네, 네. 사실은 이제 요 손가락도 이분들이 버튼을 누르거나 조립할 때 손가락을 누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피로감도 있고 좀 아팠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차라리 손가락에 맞는 지그를 하나 있으면 좋겠다. 도움처럼. 그래서 이분들이 손가락을 스캐닝을 해서 손가락에 맞는 거를 프린팅해서 야. 바로 이걸 장착을 하고 작업하는 거죠. 저게.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오른쪽 보시면 하얀색 요게 3D 프린터 출력한 제품이에요. 야. 그래서 이제 파손이 되면은 동일한 걸 다시 출력해서 쓸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표준화가 되어서 네. 작업자마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표준화 10매까지 만들어서 나에게 맞는 걸 장착해서 쓰고 있죠. 네. 그래서 점차 현장에서 이제 작업자들이 좀 이런 보건 그렇네요. 환경이나 좀 그렇네요. 유리한 쪽으로 적용을 많이 하고 있죠. 어. 네.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자동차 그 뒤 트렁크를 조립할 때 사실은 뒤에 있는 리어 램프가 이미 완성이 안 된 상태죠. 그렇다면 조립했을 때 요 간극을 보는 겁니다. 간극을 보고 정말 정확하게 간극되어 있는가 하려면은 요게 더미 제품 형상이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을 3D 프린터 출력을 해서 미리 조립한 다음에 한번 대보는 거죠. 돼서 간극이 잘 유지가 되는가. 네네. 그래서 이런 조립 라인에서 3D 프린터를 활용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런 현장에서는 경량화가 가장 우선이에요. 좀 가볍게. 그렇죠.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네. 가정- 그리고 이것도 이제 BMW 사례인데요. 이거는 조립할 때 어떤 그 프레스물을 얹혀 놓기 위해서 하나의 가이드인데 사실은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현대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 지그하면 굉장히 큰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금속 프레임을 놓고 제품이 닿는 그 부분만 3D 프린터 출력을 하게 되면은 그게 가능하겠죠. 네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3D 프린터 같은 것들이 이제 생산장에 적용되면 많이 적용될수록 네. 이제는 이제 생산 기술에 있는 분들이 뭐 연구 쪽 파트하고만 많이 얘기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라인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이런 것들 이분들을 잘 해가지고 이 피드를 잘 네. 받아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 생산 기술이 또 새로운 또 역할이 될 수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생산 기술 용도를 위해서 장비를 도입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개발실에서 3D 프린터를 활용할 때 우리도 같이 쓰는 게 좋겠어. 생산 기술도 같이 장비를 이용하는 거죠. 네, 그렇게 네, 되면은 네. 시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지급 필수까지 같이 그렇죠.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활용의 용도를 더 넓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다양한 3D 프린터가 활용되는 사례가 궁금하시면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고 3D 프린터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시면 됩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제조 DX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조 매니팩처링이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